안녕하세요. 2학년 강현수입니다. 벌써 이제 학기 중 중간고사가 지나갔고 학술제도 끝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 많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이번 중간고사나 학술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었던 동문학술제는 어, 동문학술제를 통해서 많은 강연을 보았는데 세 강연을 보았지만 세 강연 다 굉장히 인상 깊은 강연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캐드캠이나 3D 프린트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는데 유익한 내용이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한 학기 반이 지나갔고 그 다음 대학 생활에 반이 지나간 만큼 좀 더 제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서 정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기초적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총이치, 금속 총이치에 대해서 한번 금속상을 이용한 총이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속 총이치는 메탈 베이스 컴플리트 덴처라고 해서 보통 총이치는 의치상, 레진을 이용해서 이제 수지 계통의 총이치를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금속상으로도 이제 그런 메탈 베이스로 의치상을 제작해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의치상 수지 계통 대신 금속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금속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가능한 얇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총이치의 유지 때문에 당연히 적합성 또한 좋아야 됩니다. 다음으론 이제 상하 총이치를 금속상으로 했을 때의 적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금속 총이치는 점막 조직이 안정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속 총이치는 이제 첨상과 계산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퇴축이 되는 시은에 사용하게 된다면 첨상이나 계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수지 계통의 이제 레진상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치조가 안정되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금속상의 총이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보실 사진은 이제 새들 타입의 금속 총이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금속 총이치의 메탈 베이스 부분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지 계통의 가격이 싼 이제 수지 계통에 이제 H상을 제작을 해줄 수도 있고 그다음 금속으로 이제 H상을 제작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장점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금속상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장점은 이제 금속상을 사용하게 되면 얇, 얇기 때문에 이제 발음의 장애나 아닌 무게 등에서의 이점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열 전도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그러한 온도를 빠르게 느낄 수 있어 이제 좀 더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크릴릭의 변형이 적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금속 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뿐더러 이제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지로 만드는 총이치보다는 작업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서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고 또한 수지상으로 제작했을 때는 이제 흡수 등이 있는데 금속상으로 제작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적게 됩니다. 이제 금속 총이치 전체 제작 과정입니다. 금속 총이치의 전체 제작 과정은 국부이치와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금속 이제 위치상이 들어가는 총이치도 국부위치처럼 메탈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슷한 프로세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을 제작해주는 과정입니다. 역시 박싱을 해가지고 이제 변연부까지 이제 체득을 해서 이제 인상 모형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 이제 최종 인상과 작업 모형을 제작해 주게 됩니다. 이제 유틸리티 웩스와 박싱 웩스로 이용해서 이제 변연부까지 보더까지 체득을 해서 이제 주모형을 만들게 되고 그 주모형에는 이제 금속상의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발음이나 저작 등의 이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주의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고 또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속상은 첨상과 개상이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표시를 해서 이제 첨상과 개상이 요구되는 부분은 이제 위치상을 통해서 제작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변연부나 이제 피니싱 라인 등을 고려하고 후연 폐쇄는 어디에 할 것인지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블록 아웃과 릴리프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속 위치상이 직접 닿게 되는 것을 방지해서 이제 블록 아웃과 릴리프 처리를 하게 됩니다. 20게이지의 시트 왁스를 이용해서 얇게 이제 릴리프 처리를 모형에 해주고 난 후 또한 이제 국부위치에서도 이제 복제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언더컷이 있으면 이제 아가가 찢어지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형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블록아웃과 릴리프 처리는 꼭 필수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화성 모형 제작입니다. 이제 아가 이용해서 상압과 내화성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릴리프까지 끝난 모형을 물에 두었다가 물에 먼저 담가두고 한 10분 정도 충분히 물을 흡수시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가를 잘게 썰어서 이제 졸 상태로 이제 끓이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아가 플라스크에 이제 모형을 위치를 시키고 이제 아가를 부어서 이제 복제를 하게 되는데, 아가가 너무 높은 온도로 설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왁스 릴리프를 한 것들이 녹아내리거나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로 이제 내화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아가 인상제 이제 상악도 제작을 해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내화 모형을 이제 그 인베스트먼트 캐스트를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매물재 성분의 모형은 굉장히 약하고 모래 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날카로운 부분들을 이제 메스를 통해서 잘 제거를 해주고 이제 비즈왁스로 내화성 모형을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비즈왁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어야 금속상이 되었을 때도 그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또한 이제 강도를 내화성 모형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강도를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왁스업을 할 때 잘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왁스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이제 비즈왁스에 한 150도의 비즈왁스를 용융시키고 한 10초 동안 담갔다가 이제 휴지로 된 이제 종이로 된 수건에 꺼내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이렇듯이 비즈왁스에 넣어서 비즈왁스를 흡수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퍼네스에서 이제 한번 가열을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납형 왁스업 작업입니다. 이제 상하 내화성 모형의 왁스업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설계한 부분대로 설계를 했던 대로 고려를 해서 이제 왁스업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왁스업이 끝난 모형에는 스프로를 부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원추대를 부착하여 이제 주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소구치나 견치부나 아니면 대구치부에 이제 스프로를 연결을 해서 금속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몰과 소환 및 주조 과정입니다. 이제 매몰하기 전에도 그 스프루를 달아주고 그 다음에 물에 잠시 담갔다가 이제 진공으로 이제 매몰재를 혼합을 해준 후 이제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소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소환 과정은 이제 그런 왁스를 다 태워서 날려주는 과정으로, 아무래도 왁스가 녹으면 가스나 아니면 액체로 처음에 흐르기 때문에 꼭 그 주입구가 아래로 가게 돼서 왁스가 다 배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의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몰과 소환 및 이제 주조 과정입니다. 주조를 할 때는 원심 주조기를 이용해서 금속을 녹여서 이제 주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매몰재 및 산화막을 제거를 하는데, 샌드 블라스팅을 이용해서 매몰재와 산화막을 제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조체의 다듬질 및 연마입니다. 이제 디스크 부분을 너무 짧게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여유 부분이 있게 절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단 부위를 스톤 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다듬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조체 다듬지로 이제 모형상에 맞는지 한번 적합을 시켜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주조체를 샌드블라스팅과 이제 주입선을 절단을 했다면 어느 정도 적합이 맞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조체의 전의 연마입니다. 러버 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이제 러버 포인트 그리고 코트닐 그 전에 이제 로빈슨 브러쉬, 코트닐 등을 이용해서 이제 주조체를 이제 광을 내고 그 다음에 표면을 완전 이제 매끄럽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조체의 골드 플레이팅 과정입니다. 이제 골드 플레이팅 과정을 마치고 이제 적합을 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러한 H상 위에다가 당연히 수지상의 이제 총이치 제작과 동일하게 교합제를 제작을 해줍니다. 교합제의 기능은 당연히 이제 룸 역할과 동시에 교합을 체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합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교합기에 주모형을 부착을 하는데 교합기는 이제 페이스볼을 통해서 이제 정밀하게 교합기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제 교합기 부착을 통해서 이제 환자의 바이트나 이제 교합 정도를 정확하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인공치별 및 의치상 조각입니다.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는 것은 이제 환자의 나이나 그리고 그 인공치의 색상 등 그리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교합이 딱 맞도록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이제 구강 상태 그러니까 나이 등을 통해서 이제 의치상을 조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의치상 조각은 심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수지의치 제작 이제 상악 나비치 메모리입니다. 이제 수지의치 제작 상악 나비치 메모는 이제 수지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1차 메몰, 2차 메몰, 3차 메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화학도 마찬가지로 1차 메몰, 2차 메몰, 3차 메몰을 하는데 화학은 이제 이제 리트로몰라 패드 부분 뒷부분이 이제 언더컷이 없도록 1차 메몰을 해주는 것이 이제 주의사항입니다. 이제 3단계 메몰 후 이제 클램프에 고정을 시켜서 이제 석고의 팽창 등을 방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함을 분리를 해서 이제 왁스 워시 및 이제 레진 전입 과정을 가게 됩니다. 왁스의 이제 얇은 피막 등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왁스 세정을 꼭 깔끔하게 해주고 그 깔끔하게 이제 왁스 세정을 해준 후 이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 상태의 레진으로 될 때까지 혼합을 해준 다음에 병상 상태의 레진을 이제 전입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레진 전입을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왁스 세정 및 레진 전입이 끝나면 이제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운성을 하게 됩니다. 클램프에 장착 후
뜨거운 물에 온성을 한 후 이제 마무리 단계를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는 이러한 날카로운 부분들을 벤처버로 다듬어주고, 그 다음에 의치상 부분이나 금속상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연마를 해주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전체 작업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사진은 상악, 지금 사진은 하악의 이제 설계된 디자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설소대나 아니면은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이제 바이브레이팅 라인, 치조 정선 등을 고려를 해서 디자인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디자인한 모형에 이제 블록아웃 처리와 릴리프 왁스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언더컷이 없이 되도록 이제 블록아웃 처리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가 복제 과정입니다. 릴리프 처리와 블록아웃 처리가 된 이제 모형을 아가를 통해서 복제를 해서 내화성 모형으로 이제 내화성 모형을 복제해주면 됩니다. 매물재를 이용해서 내화성 모형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강도와 경도, 그다음 표면이 거칠기 때문에 이제 비즈 왁스 처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복제 모형에 이제 왁스업을 해주면 됩니다. 하악도 마찬가지로 왁스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하 이제 왁스업이 끝이 나게 되고, 다음 과정으로는 스프루를 달아서 이제 금속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스프루를 장착해주면 됩니다. 스프루를 장착 후에 이제 웨팅 에이전트를 뿌려주고, 그냥 매몰제로 기포가 형성되지 않도록 꼼꼼히 붓이나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제 매몰제가 잘 들러붙도록 합니다. 이제 매몰이 완료가 되면 이제 매몰이 완료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몰이 완료되면 소환을 해서 이제 왁스를 모두 날려주게 됩니다. 이제 몰드가 형성됐으면 그 몰드에 금속을 주입하는 캐스팅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캐스팅이 끝난 이제 모형을 가지고 분해를 매몰제를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매몰제 제거를 한 후 상하의 모습이고 하악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샌드블라스팅을 이용해서 산화막과 매몰제를 제거를 해서 표면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이러한 구조물이 얻으면 이제 연마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입선을 짧게 한 1~2mm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스톤 포인트 등을 이용해서 그런 절단 부위를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이제 적합이 되는지 적합을 확인합니다. 이제 적합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다듬어주고
깔끔하게 이제 연마 과정까지 러버 포인트나 로빈슨 브러쉬, 그 다음에 코트닐 등을 이용해서 연마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압 구조물의 모습이고, 이제 기초상을 제작을 해주고, 하악도 마찬가지로 기초상을 제작을 해줍니다. 그리고 교합제를 제작을 해주고, 이렇게 교합제 제작까지 한 후에는 다음은 이제 수지 의치상 제작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이로써 이제 금속 의치상과 수지 의치상의 차이와 제작 과정의 차이, 그리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았고, 또한 이제 이러한 많은 기술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레진 의치상만을 이용해서 총이치를 제작하는 것이 아닌 많은 장점을 이용한 금속의 많은 장점을 이용한 이제 총이치 제작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상 이제 금속 의치상을 이용한 총이치에 대해서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